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보면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제가 지난 1월 22일 날, 오후장에, 수소차 관련주 및 매매 전략원이라고 올려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게 22일 수소차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았죠. 그런 조정 속에서 수소차가 간다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종목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써드렸습니다. 제 논리는 간단해요. 제 논리는 간단합니다. 무조건 대장주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손이 좀 안 빠른 편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급등,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밑에서 매수한 종목이 급등을 하면은 잘 대응을 합니다. 생각보다 잘 대응을 하는데요. 문제는 급등하는 종목을 갖다가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등락에 따라서 손실과 수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많으세요. 급등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경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모호합니다. 왜냐면은 말 그대로 급등주예요. 그 종목을 가만히 이제 제가 몇 날 며칠을 갖다 매수하기 전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급등할 때도 호가창을 계속 관찰을 하면서 대응해야지만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 종목에 대한 어떠한 그 자료나 정보나 혹은 경험치 없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팔아야 된다, 잘 못합니다. 실제로 이제 포트에 예를 들어가지고 두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종목 모두가 급등해 버렸다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여러 종목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전혀 보지도 않았던 저는 종목을 갖다가 이제 매도 자리를 한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 뭐 이미 시장에 알려진 종목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수소차예요라고 했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은 사실은 뭐죠? 간 겁니까? 못 간 건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게,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소외주처럼. 하지만은 시장에서 아직 부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뭐죠? 바닥에서. 이런 경우는 한두 번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두 방. 양봉 한두 개 정도는.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런 경향들이 좀 있더라. 과거부터. 그래서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 기존에 뭐 대아티아이, 부산 산업 뭐 이런 애들 다 쭉쭉 가잖아요. 근데 리너스 보세요. 그죠? 같은 예전에 대우 AL, 대아티아이, 그 다음에 리노스 3인방이었죠. 3인방이었습니다. 이 3인방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은, 크게 보통 그 주도주, 대장주 그룹에 속해가지고 끌고 왔다라고 하는데, 요번에 리노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갔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죠. 시장에서 봐주질 않아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요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시장에서 얘 수소차잖아. 남들 거의 다 알아요. 아는 종목도 그렇게 못 간다라는 거. 그 부분을 참고하십니다. 매매를 자유롭게 손도 빠르시고 장중에 대응도 빠르시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대장그룹주를 갖다가 매매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로 매도하느냐, 그거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그걸 잘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해서 이제 코롱 머티리얼즈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금요일 시작되기 전에, 장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런 케이스죠. 코롱 머티리얼즈가 수소차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수소차가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세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안 나온 상태에서 수소차가 맞으니까 시장에 부각되면서 양봉이 나온 그런 케이스죠. 그러나 시장에서 다 너 수소차잖아 라면서 여기서 찔찔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가봐야 얼마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향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지, 지금 수소차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 제가 그때 여기 이 글에 올려드렸어요. 수소 생산 스테이션,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중대형주, 그 다음에 관련주,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예, 미처 제가 파악 못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채워서 넣고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여기다가 얼른 집어넣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일단 중대형주부터 좀 볼게요. 중대형주. 자,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죠. 예, 강하죠. 이것과 함께 같이 보는 게 한원시스템입니다. 한원시스템. 자, 한원시스템이 뭐 다른 것들도 다 세지만은 얘네들이 살아있는 한, 일단 얘네들이 살아있는 한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기사가 나올 때 얘네들을 기준으로 나오지, 사실은 얘네들 작은 이런 애들 가지고 기준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얘네들 급등했다 이런 소리만 하지, 실제로 이제 한원시스템이나 두산이나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와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수소차와 관련 기사를 많이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저앉고 있는데 수소차 관련해서 잘 나오지 않아요. 수소차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상승해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중심이 되는 종목이에요. 이쪽을 매매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이쪽을 매매하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 간단히 봐도 주가가 어떻습니까? 예, 주가가 그냥 여기만 봐도 살아있죠. 현대제철, 포스코는 좀 아닌 듯 싶지만은, 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리고 한원시스템 다 살아있습니다. 두산도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대신에 이제 코롱인더는 재료가 뭐 패션 사업도 있고, 폴더블도 있고, 굉장히 많죠. 소재, 이것저것 여러 소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딱 부러지게 이겁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할 겁니다. 자, 얘네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대장주들이죠. 대장주들 흐름 어때요? 지금 흔히들 말하면은 풍국주정이 대장주입니다. 그죠? 풍국주정 5주선 위에 있고, 그런데 밑바닥 대략 한 7,000원 정도 잡으면 되나요? 7,000원 대비해서 얼마까지 올랐죠? 예, 7428 4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 되긴 됐어요. 되긴 됐습니다. 근데 풍국주정이 스타트는 해줬죠. 최초의 이번 수소차 랠리의 가장 첫 스타트를 끊어준 것이 바로 풍국주정입니다. 먼저 선행했기 때문에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뭡니까? 많이 올라왔지만은 조정도 먼저 받을 개연성이 높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애들이 막 들썩들썩거릴 때 얘 이제 이렇게 돌아서서 다른 애들 조정 받을 때 확 튀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잡으면 안 되죠. 예, 잘 보고 그런 건 판단해 보시고요. 그러면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뭡니까? 이엔코리아, 그죠?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 지금 얼마입니까? 예, 최저점 대비해 가지고 따져 보면은 예, 대략 한 4,000원에서 한 3배 정도, 예, 5주선 위에 있고, 일봉 보시면은 11선 결국에 살려두고 있습니다. JNK 히터는 이번에 나온 거고요. 지금 여기서 개파락으로 딱 빼면은 개발랜드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자리에서 되게 많이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가 많죠. 개발랜드라는 거. 개발랜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갭 말 그대로요. 갭으로 떠서 시작했는데 쭉 상승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여기 뭉쳐져서 약 한 3일에서 한 6일, 7일 정도를 갖다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캔들이 여기 위에서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갭으로 하락하면은 마치 여기가 붕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섬처럼. 그죠? 이걸 갭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갭 아일랜드 패턴.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JNK 히터가 대장주는 아니거든요. 예, 뒤늦게 이제 강하게 나온 거니까 그렇게 된 거죠. EM코리아가 뭐니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쪽 수소스테이션 쪽에서는 EM코리아가 대장주일 겁니다. 뭐 언론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희한하다고요. 언론사도 아니고 제가 뉴스를 직접 봤는데, 근데 뭐 분식회계 예전에
그 현대차 있잖아요. 현대차 미국 리콜 건으로 어마무시하게 딴지 걸었던 그런 언론사 한 군데가 있어요. 걔네 그쪽이 아닌가, 지방 언론사인데 그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좀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가만히 있는데 그쪽 한 군데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마이너스 12%까지 갔다 마이너스 13%에 마감했는데, 예, 일단 살려놓고 있죠. 예. 자, 그리고 그러면은 수소 연료 전지 쪽에서 미코 어떻습니까? 얘도 갭 아일랜드지만 분명한 거는 오일선에서 살아 있습니다. 물론 JNK 히터도 오일선 위에서 있다면 살아 있죠. 자, 미코 당연히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셉니다. 왜냐면 오일선에서 한참 위에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SPO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상하프론테크도 굉장히 좀 센 편이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하프론테크를 땡긴 주체는 어디냐면은 바로 기관이었어요. 기관. 예, 기관이었습니다. 이게 기관이 땡기면서 지금 다른 종목들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EM코리아든 뭐든 뭐 풍국주정이든 뭐든 간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관은 다 팔아요. 웬만하면 다 팔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일진다이아 사네요. 예, 좀 샀네요. 투신에 샀네요. 연기금이랑. 좋은 회사라서 확실히 독점 기업이라서 예, 삽니다. 뉴로스는 안 샀군요.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예, 전체적으로 지금 갈놈들 2등주에서 지금 1등주로 주도주 대장주 쪽으로 들어가려고 한 종목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제가 이걸 뭉뚱그려서 보는 이유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세원 오늘 아마 상한가 부분까지 갔던 것 같은데 24%까지 갔군요. 예, 24%. 그 다음에 뉴로스 보세요. 잘 보세요. 뉴로스 그리고 또 시노펙스. 자, 그리고 EM코리아는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재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진다이아라든지 뉴로스 좀 전에 보여드렸고, 구형테크가 요즘 좀 강하게 이렇게 해서 갭 상승해가지고 조금 눈에 띄는데, 뭐 구형테크, 대우부품, 유니크가 좀 최근에 셌는데 좀 많이 빠졌어요. 가장 좋은 건 오일선 위에서 살아있는 게 가장 좋은데 요런 게 좀 아쉽죠. 그리고 인지컨트롤스, 세종공업이라든지, 세종공업은 조금 좀 저기 한데, 유라테크 그건 별거 없네. 예, 에스모는 아니고 로스웰도 별로 아니고 우세MS 별로 아니고. 자, 지금 제가 이걸 뭘 보여드리려면 일단 주도주군에 속한 종목들이 대장주를 제외한 이제 막 뭡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종목 대표적으로 뉴로스를 딱 보면요,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해요. 뭐냐면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놨을 때 얘 같은 경우 양봉을 세웠을 때 상승률이 몇 프로? 12%, 그 다음에 12월 26일 날 13%, 15% 장중에, 그리고 요때 종가는 5%, 그리고 요때 종가는 6%. 예. 그리고 12월 26일 날 종가는 13%, 그 다음에 종가 이때는 12%. 지금 뭐냐면은 장대 양봉이 뻗쳐나가도 15% 이상짜리 장대 양봉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즉 계속 2등주 중에 있는 명분이 있는 종목이겠죠. 명분이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이 치고 나가느냐가 중요해요. 치고 나가느냐가. 기존의 주도주가 5일선 혹은 10일선 위에 살아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조정받는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가 치고 나가는 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치고 나가는 게 있다라는 거는 수소차 수급이 끊기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다 죽어요. 전체적으로 다 죽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 대장주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대부분 다 조정받죠. 근데 대장주가 조정받을 때 이런 관련주에는 몇몇 종목들이 뭡니까? 퍽퍽 튑니다. 이건 뭐냐면 개별적인 게 아니고요.
대장주, 기존 대장주가 피로감이 있으니까 그 대장주가 쉬는 틈을 타서 명분 있는 종목이 그 자리를 메꾸려 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지켜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중대형주 살아있죠? 중대형주 살아있죠? 이엔코리아가 시세가 꺾였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엔코리아 후속으로 튀어나간 JNK 히터는 오히려 5일선 위에서 지금 살아있습니다. 사실 급등주들은 5일선 보는 거 아니죠. 3일선 보는 게 맞습니다. 3일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풍국주정은 뭐 조정이 조금 좀, 완만한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미코 같은 거 뒤늦게서 수세 연료 전지 쪽에서 튀어나간 이런 종목은 5일선에서 한참 위에서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하프론테크도 수급이 끊이지 않아요. 소폭 기관 애들이 오늘 조금 팔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판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오히려 그 물량을 좀 받아줬죠. 즉 기관 애들도 이런 종목을 갖다가 지금 선호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와 함께 일진다이아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급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다. 수소차는 일단 제가 2, 3일 정도 어제 보면 이거 앞으로 하루 이틀 한 이틀 내지 적어도 3일은 봐야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오늘이 이틀째고 조정이 이틀째, 그 다음에 내일이 3일째입니다. 그러면 어제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면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틀째. 오늘 조정을 받았다? 그래도 3일째까지 보자라고 하는데 오늘 이틀째인데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나 종목별로 센 종목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일단 중심축에서 얘네들이 잡아주고 있고 대형주들이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명분이 있는 종목들로 위주로 해가지고 그동안 시세가 안 난 명분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걔네들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즉 기존의 대장주들이 피로감으로 급등 피로감으로 쉴 때 그 자리를 메꾸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예요?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 그러면서 밑바닥에서 거래량 좀 터트리는 듯 싶으면서 마치 코롱 머티리얼즈가 어딨나요? 코롱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코롱 머티리얼즈가. 자, 코롱 머티리얼즈처럼 이런 식으로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뜨려 주면서 흐름은 양호하게 나왔으면서 숨죽여 있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부터 바닥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 그거잖아. 얘 그거잖아. 얘 뭡니까? 얘 숫자 관련주잖아. 숫자 관련주잖아.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얘 이등주예요. 확연히 이등주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 보시라는 게 아니고 유라테크 이제 이런 것들일 수도 있긴 있는데 유라테크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시장에서는 아직 모르는데 이게 시장에 빵 하고 부각이 됐을 때 확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존의 수소차가 아닌 그런 것들을 보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코롱 머티리얼즈를 갖다가 한번 보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LTC 같은 거 거래량이 확 터지진 않았지만 거래량이 살고 있죠. 살고 있으면서 잔뜩 흔들어주면서 장기선에 이제 진입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얘는 수소차 관련주는 아닙니다. 수소연료 전지 관련주예요. 수소연료 전지. 그리고 나라 MMD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견고하죠. 수소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수라고요. 그죠? 그저께 있을 겁니다. 매수. 나라면 저라면 매수합니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화요일인가요? 뭐 월요일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견조한 흐름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수소연료 전지 애들이 조정을 받든 안 받든 나는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알려진 것도 없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였다 나중에 부각되면 그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LTC도 마찬가지죠. 근데 LTC가 뭐였죠? 21일 날
장중에 이제 뭐 수세 연료 전지 어쩌고저쩌면서 뉴스가 이투데이 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제 음봉이었는데 5일선 살려더라고요. 밑에서. 이 약한 애들은요, 5일선 다 깨요. 5일선을 다 깹니다. 약한 애들은. 제가 이렇게 몰랐는데, 이런 GMB나 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런 종목들, 요런 세종공업이라든지 5일선을 푹푹 깨는 애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니죠. 예, 그렇게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런 국일제지라든지 수소차 관련주에서 이제 국일제지라든지 현대차 밴더예요. 실제로 밴더입니다. 예, 공급하는 부품 공급하는 제가 설명드렸죠. 예, 코멘트 달아드렸습니다. 아니면 수소연료 전지에서 LTC라든지 아니면 나라의 MMD 같은 거 이런 거 시장에서 아직 정확하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엠플러스나 시노펙스나 이런 것들은 너무 유명한 종목들이죠. 너무 유명한 종목들이에요. 너무 유명한 종목들이 되니까 빠져도 막 8%, 막 10% 이렇게 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그런데 요런 거는 또 등락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그죠? 등락이 안 나온. 등락이 나왔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갭 상승하면서 한 10%짜리 이상짜리들은 나온 거. 그런 것들을 말한 겁니다. 10%, 15% 이상짜리. 일단 한 번쯤 나온 거. 요런 것들은 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플러스 10% 이내에서 이렇게 숨죽여서 이렇게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뭐 이쪽에서는 사실은 잘 안 보여요. 뭐 NK라든지 정치주에도 걸려 있고 수소 탱크죠, 탱크 그쪽에도 걸려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모토닉도 좀 이미 한 차례 나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좀 애매하고, 그래서 좀 건드릴 때 리스크는 덜한데 좀 덜 먹더라도 시세가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별적으로 들어가면은 잘하면 그 중에서 차기 대장주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대장주 그룹까지 들어가는 애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한 번쯤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방송은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테마 밸류 쪽, 테마 밸류 쪽이 급등 테마라서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테마 밸류다 하면은 뭐 카메라 모듈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2차 전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급등 테마는 아니잖아요, 그죠? 급등 테마는 절대 아닙니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신약에서 뭐 항암제만 할 수도 있고, 의료기기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 두시면 그런 걸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을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글로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장합니다. 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